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그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자, 올해 들어서 언젠가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과연 괜찮은 사이 맞습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영상 좀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섣불리 뭔가 멀어졌다. 너무나 멀리 멀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이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멀어져. 되돌릴 수가 없는. 나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당권 경쟁에는 섣불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윤한 관계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서 약간 가사를 인용한 비슷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뒤에 그 노래도 좀 저희가 붙여서 들려드렸는데요. 소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그 가사에 나오는 이 대목이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해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내공이 있으신 분의 해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 딱 와닿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랑했던 마음도 그 가사 보면 예.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 돼. 지금 허공 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전 지금 위원장 이제 허공이라고.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료화면이 나오긴 했죠. 20년직이고 뭐 언제든지 만나야죠. 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만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일까? 그런 것들이 뭐 관측이 되고요.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예. 요청을 했다고 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만나야 이제는 서로 간에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만남이기 만나봐야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허공을 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 제가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의 하나의 도구로.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본인의 도구로 썼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이 도구로 쓰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만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허공을 걷는 느낌을 윤석열 대통령은 갖게 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한 관계. 회복이 어려운 관계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기회나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사인 간의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사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예. 뭐 업무 영역에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 영역으로 와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갑자기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참모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때 예. 그때는 사실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득세했던 선거 상황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취할 수 있죠. 그것이 마치 대통령이 싫어서 또는 대통령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선거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잠시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싫어서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또는 잘못되게 원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오래된다고 보지 않고 예. 김정인 위원장이 이 허공이라는 이것은 사실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수고 그대가 누군지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 사실 이제 누군가 그리워하는데 지금은 약간 멀어져 있다. 이런 그 감정 마음은 표현이잖아요. 있지만 상황이 멀어졌다. 그렇죠. 그 뜻으로 나는 보시는 갖고 거예요? 싶다. 근데 멀어져 있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들어야 될 노래예요. 원래 아시다시피 왜 그럽니까? 또 민주당이? 이거 원래 작곡 작사하셨던 분이 그 상황 설정을 12.12 사태를 상황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였습니다. 원래 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그렇게 가사를 아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상황으로 확 이렇게 전환을 급전환을 하셨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얘기 좀 해보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장파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죠. 최근에 뭐 모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한 전 위원장 때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면은 본인이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할 계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는 명당팔이거든요. 명확하게 당수가 지금 8단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게 계획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산과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안 나왔으면 하는데 나오게끔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고 어찌했던 간에 뭐 용산에서 원하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그러면 도망가는 모습 같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용산에게 오히려 더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자꾸 한동훈 때리기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오늘 나온 어떤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짧아요. 딱 이런 얘기입니다.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달입니다. 이달 들어서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상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내가 전당대회를 나가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언이에요. 전언.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자면 일단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한 전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가정을 해보죠.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도전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한 8분 능선은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분 능선이요? 네네. 7부도 아니고 9부도 아닌 8부입니다. 네, 지금 한 80% 이상은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목격담 정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목격담 정치를 할 때도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얼만큼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나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한 달 전쯤에 한 45%도 나왔던 게 요즘에 한 55%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까지 포함한 걸 보면 지난번에는 유승민 의원하고 아주 박빙 차이지만 2위를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의 조사에서는 뒤집혔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9, 유승민 전 의원이 27 정도로 이걸 근소한 차이로 다시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의 구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저 천목회 예. 등등에서 본인을 소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내가 출마의 명분도 그렇고 아니면 출마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세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예. 한 1년 반 정도는 좀 이렇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예, 게 아니겠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당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뭔가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청년의 꿈이라고 본인이 만드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질문하면 답하고 뭐 이런 게 주로 많은 활동인데 질문이 있었네요. 당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동훈 대항마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주제.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이 나오면 판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송영훈 의원. 수도권 당선된 중진 누가 떠오릅니까? 저기 좀 예시로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화법이 이제 홍 시장이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예. 사실은 내심 특정된 인물로서는 교감을 갖고 뭔가 알 수 있게끔 그런 화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굴 봤을 말하는 때는 겁니까? 저분들 중에 가장 그 대상이 될 걸로 유력한 분은 아마 나경원 당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사진에 맨 앞에 있네요. 지금.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나경원 당선인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고 뭐 공식적으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극적 탐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탐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의견을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나경원 당선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나이 연대설이 나왔을 때처럼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에서도 예. 나경원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경원 당선인 본인은 그런데 만약에 홍 시장이 본인을 지목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나이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나경원 당선인은 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뭔가 등에 업혀서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또 홍 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독한 말로 저격을 해온 지가 오늘이 벌써 43일째입니다. 아, 43일이 됐습니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월 24일이니까요. 44일째네요. 죄송합니다. 44일째예요. 그래서 홍 시장으로부터 뭔가 지지나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비춰지면은 그건 나경원 당선인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저 말에 내심에 나경원 당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당선인 쪽에서는 부인할 거고 아마 홍 시장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다 추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 좀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며칠 좀 됐는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인의 임기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꺼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남은 게 2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내에 뭔가 대구시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강시영보다 제가 좀 급하죠. 하여튼 남은 2년만이라도 내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내게는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 시장 임기인데 그러면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 더 이상 대구시장은 안 한다는 뜻을 읽히고요. 그 이후에 대선 2년 내 대구에서 뭔가 만든 다음에 대선에 도전했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런닝메이트를 구하는 거죠. 아까 이제 중진 얘기도 하면서 예. 본인은 당대표를 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난 대선을 나갈 거고 당대표는 사실은 이제 대선 출마 전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당대표 나가시는 분하고 대선 주자하고는 협업이 가능해요. 외관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선 주자 홍준표, 그다음에 당대표는 또 아무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런닝메이트를 구하는 공개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 수도권 중진 뭐 이런 얘기한 게 다 그런 보석으로 그렇죠. 보이는 네, 거예요. 그런 지금?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못을 받고 런닝메이트를 공개 구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어쨌든 본인의 저런 이 정치 형성행위 자체는 되게 고수이신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등 구도를 만드시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저런 갈등 구도를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런 갈등 구도를 통해서 분란이 야기되는 당내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비난 쪽의 상대방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 2년 내에 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취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많이 언급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 또 하나가 뭐냐면요. 판다입니다. 판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최근에 판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두시의 시장 말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여해 줄 수 있다. 우리 정명섭 사장이 반드시 그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7월까지 한번 해보라고. 내 나가기 전에 해야지. 내가 임기 마치기 전에 여기서 중공 테이프를 걷고 그리고 판다도 데려오고. 판다를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구 지역의 어떤 이 공원, 동물원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얘기를 꺼낸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구 대공원에서 시민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대공원.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잘 협의하겠다. 그리고요, 오는 31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판다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뭐 준비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공을 들이는 거예요. 뭔가 판다를 들여와서 이제 대구 쪽의 동물원에다가 판다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유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아무튼 그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지난달에요. 판다 하면 또 있잖아요. 푸바오. 근데 그 푸바오 관련해서는 약간 왜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래요. 그때도 청년의 꿈에서 어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청두에 푸바오 산다. 혹시 푸바오 데리고 오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 출장이 있었거든요. 푸바오 데리고 옵니까? 얘기하니까 반응이 이랬어요. 홍준표 시장이. 푸바오에 집착하는 분들 속내를 모르겠네요. 용인 에버랜드에 있다가 고향 간 판다에 불과한데 왜들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소영주 부장님. 이게 뭐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판다에?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다가 예. 뭐 판다까지 건들면서 정말 이 삼남한성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명확하신 분 같아요. 솔직하고요. 나는 대권밖에 없다 내 앞에는. 인기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한다. 일단은 이거 판다 될 것 같다. 뭔가. 그럼요. 뭐 푸바오든 후이바오든 지금 이 판다 자체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용인 에버랜드에서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주 뭐 그렇죠. 관심을 두고 사랑도 하고 막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이바오까지 하면서 그 관심사들이 국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특히 젊은 층들이요.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판다를 건들므로써 본인에게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날선 좀 거친 언어들은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살짝 이제 메시지 자체를 은유적이고 중의적으로 한 다음에 시선을 조금 더 부드러운 판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말한 게 남은 2년 동안 대구를 위해서. 그렇죠. 2년 동안만 대구를 위해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하나의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듯 대구에서 뭔가를 하나 내세워서 대권의 어떤 가장 큰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다. 다 보면 대권의 플랜입니다. 숙적이 가장 강력한 후보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일단 엄청나게 공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도권의 중진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은 4명 중에
검사 출신이 딱 한 명 있거든요. 아마 그쪽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판단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들이고 대구와 호남, 그러니까 영남 호남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치적을 통해서 예. 본인이 진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대선 후보다라는 것들의 어떤 한 판을 짜고 있는 예. 거의 그냥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장을 하나 뭘 낸 게 있는데요. 글쎄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나온 걸. 여기 보면 특정인 비판, 대선 의식하는 거 아닌 갑툭튀를 막으려는 거다. 자꾸 이걸 뭐 대선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고 갑자기 툭 어떤 인물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안 좋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근데 저 자체가 예. 대선 의식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내도 당대표 할 만한 사람 즐비하다. 아까 그 뭐 수도권 중진 얘기한 거 같은 맥락이네요. 지금 또 이런 약간의 해명성, 설명성 얘기 좀 꺼내놔서 좀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판다 얘기까지 나와서요. 대구에 그렇습니다. 뭐 저 정도 얘기했으면 뭐 기필코 판다를 들여올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